안녕하세요. ITQ 파워포인트 2010 기출문제 1회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TQ 시험은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하는 국가 공인 자격증입니다. 한 회차에 아래 한글 또는 MS워드, 한글 또는 한셀, 한글 액세스, 한글 파워포인트 또는 한쇼, 인터넷 5개 과목 중 최대 3과목까지 수험자가 선택하시고 응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500점 만점 기준으로 200점 미만은 불합격 처리가 되고요. 합격은 A, B, C 등급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A등급은 400점에서 500점, B등급은 300점에서 399점, C등급은 200점에서 299점으로 되어 있고요. ITQ 파워포인트 2010 시험 구조 및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여러분이 선택한 프로그램의 이름과 버전이 같은지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수험 번호와 이름을 입력합니다. 자, 파일은 수험 번호 빼기 이름으로 저장하시고요. 중간중간 계속해서 저장을 눌러주셔서 안전하게 작업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는 A4 용지 가로 방향으로 설정하신 다음에 총 6개의 슬라이드를 작성하셔서 순서대로 배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두 번째 슬라이드부터 6번째 슬라이드까지 바닥글 또는 번호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제목 슬라이드는 번호가 나오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마스터에는 또 로고 삽입을 하셔야 되고, 배경색이 투명한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슬라이드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드를 작성하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설정하셔야 되는 전체 구성 문제가 60점인데요. 마스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자, 이 마스터 기능은요, 문제지 두 번째 슬라이드, 목차 슬라이드를 보시고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슬라이드 크기는 A4, 슬라이드는 6개를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슬라이드별로 마스터 기능을 이용해서 동일하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 슬라이드 번호와 그 다음에 그림, 로고 삽입을 해 주셔서 로고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 삽입되지 않게 투명하게 해 주셔야 되고, 번호는 제목 슬라이드를 제외하고 번호가 설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에서 이 도형이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이 도형을 잘 만들어 놓으셔, 마스터에서 도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1번서부터 작성해 나가시면 되는데요. 1번 슬라이드는 표지 슬라이드라고 얘기합니다. 표지 슬라이드는 우리가 아까 마스터에서 작성하셨던 기능들을 제외하고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슬라이드 번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자, 도형을 삽입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전편집해서 도형의 모양을 바꾸는데요. 이 도형 모양을 바꾸시는 건 전편집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니까 너무 똑같이 안 하려고 하셔도, 똑같이 하시면 좋은데 동일하게 비슷하게만이라도 하셔도 된다는 거. 파워포인트, ITQ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6장의 슬라이드에 도형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도형을 동일하게 작업을 하시는데 목적을 두시고 작업을 하시고요. 너무 이제 꼼꼼하게 하다 보면 시간적으로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도형에 관련된 연습들을 충분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워드아트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요. 워드아트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작업을 하시는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은 왼쪽 세부 조건에 따라서 작업을 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작업해서는 안 됩니다. 지시사항을 나타내는 것 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을 삽입을 하셔서 배경을 투명하게 하는 그런 작업이 첫 번째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40점 배점으로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슬라이드는요, 60점 배점인데 목차 슬라이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제목을 입력을 하고요. 제일 먼저 제목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도형을 그립니다. 도형을 동일하게 그리고 배치하시고 편집하셔서 그대로 복사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수직 복사를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글자를 고치고 하이퍼링크를 삽입을 하시고, 자, 그림을 삽입해서 원하는 그림만 잘라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슬라이드 목차 슬라이드도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이 도형이나 이 그림이 동일한 위치 배치를 했을 때 그 구역 안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에 여러분이 중점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슬라이드는 60점, 슬라이드 네 번째는 80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세 번째 슬라이드는 텍스트와 동영상이 삽입이 됩니다. 자, 이 역시도 동영상도 그 구역에 그 위치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과 텍스트도 이 옆에 있는 이 글자들이 억지로 엔터를 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자동으로 조절될 수 있게 크기 조절하셔야 되고요. 글머리 기호 맞춰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표 슬라이드 경우에는요, 표 작성을 하시고 나서 도형을 배치하시게 됩니다. 순서를 도형을 그리고 표를 그리셔도 되긴 하지만요, 이 작업하실 때 말씀드리겠지만 표를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도형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남기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슬라이드는 100점입니다. 슬라이드 여섯 번째도 100점이고요. 다섯 번째 슬라이드 경우에는 차트 슬라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차트 안에 차트와 그 다음에 도형이 들어가는데 도형은 크게 뭐 어려우실 거는 없는데 차트 문제에서 지시사항들이 세부 조건들이 좀 많다는 거, 그래서 이 조건들을 다 지시사항대로 따라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형태도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배치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자, 마지막에 슬라이드 6번은 도형 슬라이드인데요. 도형만 그립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도형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 6번 슬라이드 도형을 먼저 연습을 하신다 그러면 나머지 슬라이드에서 나오는 도형은 굉장히 쉬워지겠죠. 그래서 여섯 번째 슬라이드는 굉장히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시험 보실 때 얘부터 이 슬라이드부터 하시게 되면 시간을 또 너무 관리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연습을 하신 다음에 시험 접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슬라이드 도형은요, 도형 작성을 하시고 동일하게 배치를 하시고 여기에 나오는 색들은 임의색으로 여러분들이 배치를 하게 됩니다. 지시사항에 없는 색은 다 여러분 임의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룹을 하셔야 됩니다. 각각 그룹을 하셔서 애니메이션 효과가 들어간다는 것까지가 이 도형 슬라이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비교적 어렵고 까다롭다기보다는 똑같은 모양으로 도형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도형 훈련만 제대로 해 놓으신다면 오히려 의외로 ITQ 과목 중에서는 A 등급을 취득하기가 쉬울 수 있다. 자신감을 갖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열어 놓으셨나요? 자, 그렇다면 시험 보시기 전에요, 미리 시험장에 가셔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열고 내가 평소 연습하셨던 환경과 같은지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일, 홈 메뉴, 삽입 메뉴 등 메뉴의 위치를 점검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화면 보기 배율이 나오는데요. 맨 끝에 보시면 현재 창 크기에 맞춥니다 라는 이 버튼을 눌러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화면이 축소되거나 또는 확대되어 있다면 정확하게 도형들을 배치하는데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거를 슬라이드를 현재 창 크기에 맞춥니다. 이 버튼 눌러놓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채점, 배점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보는 배율은 이 버튼을 눌러서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작업은요, 우리가 디자인 메뉴에 가셔서 페이지 설정 누릅니다. 자, 페이지 설정에서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로 바꾸시고요. 확인 눌러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전체 구성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가시기 전에 저장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은요, 왼쪽 상단 위에 보시면 빠른 실행 도구에 저장 버튼 있습니다. 단축키 Ctrl S 누르셔도 되고요. 저장 버튼 누르셔서 저장의 위치, 자, 내 문서의 ITQ 폴더 안에 더블 클릭하죠. 자,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은 수험 번호를 입력하고 빼기 여러분 이름을 쓰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죠. 자, 그 다음에 상단
위에 보시면 제목줄이 있습니다. 제목줄에 지금 여러분이 쓰신 수험 번호와 이름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작업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장하시고 자, 문제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여러분이 슬라이드 1번부터 만드시는 게 아니라요. 전체 구성을 하셔야 되고요. 이 전체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슬라이드 크기와 순서를 정하는데요. 이제 문제지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슬라이드, 즉 목차 슬라이드를 보면서 슬라이드 번호와 로고의 위치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도형을 보셔야 됩니다. 이 도형이 그려져야 되거든요. 마스터 기능을 이용해서.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슬라이드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도형들이잖아요. 지금 이 작업을 전체 구성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자, 6개의 슬라이드를 우리가 어떤 레이아웃으로 작업을 할까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전체 구성부터 먼저 염두에 두고 하실 텐데,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두 번째 슬라이드부터 6번째 슬라이드까지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를 슬라이드 마스터 기능을 이용해서 작성하고, 제목은 맑은 고딕의 40, 그 다음에 파랑색, 그 다음에 하단 로고는 픽처라는 폴더에 로고 1이 있으니까 그거를 삽입해서 배경을 투명하게 해라, 이런 지문입니다. 자, 한번 순서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A4 용지는 이제 설정을 미리 해놓으셨으니까, 자, 이제 슬라이드를 6개를 삽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자, 홈 메뉴에 보시면 왼쪽에 미리 보기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슬라이드가 제목 슬라이드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새 슬라이드, 홈 메뉴의 슬라이드, 새 슬라이드에 제목만 슬라이드를 선택을 합니다. 제목만 슬라이드를 선택을 하시고, 이 상태에서 또 슬라이드 삽입하지 마시고 키보드에서 엔터를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삽입한 새 슬라이드, 제목만 슬라이드로 계속 삽입이 됩니다. 엔터, 엔터에서 총 6개의 슬라이드가 삽입되도록 만듭니다. 저희는 두 번째 슬라이드부터 6번째 슬라이드 구성을, 레이아웃을 제목만 레이아웃으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슬라이드에선 한 번만 슬라이드를 삽입을 하실 때 제목만으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엔터 키만 입력을 해주시면 6개 슬라이드를 빠르게 작업하실 수가 있죠. 이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작업은 2번부터 하셔도 되고 3번부터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근데 지금 하시는 이 작업은 반드시 제일 먼저 하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6개 슬라이드에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될 전체 구성 작업은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6개 슬라이드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보기 메뉴 누르셔서 슬라이드 마스터 보기 그룹의 슬라이드 마스터를 누르십니다. 반드시 이 기능을 이용해서 마스터 설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선택한 슬라이드는, 자, 밑으로 좀 내려올게요. 제목만 슬라이드를 선택을 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제목만 레이아웃, 슬라이드 2에서 6에서 사용할 수 있는 레이아웃을 먼저 누르세요. 자, 여기를 눌러 놓고, 자, 여기를 오른쪽에 슬라이드를 꾸미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도형을 그리셔야 돼요. 자, 문제 다시 한번, 여기를 보시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 목차라고 써 있는 이 뒤에 있는 도형을 그려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차 쓰시면 안 되고 도형만 그려 주셔야 됩니다. 자, 도형 먼저 그릴게요. 그러면 삽입 메뉴 누르셔서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그 도형이 어디 있는지가 어느 정도 감이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형에 기본적으로 그리실 수 있는 기본 키가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블록 화살표의 오각형입니다. 자, 오각형을 선택하셔서 이 슬라이드 맨 상단에다가 그려주십니다. 이렇게요. 이 크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 슬라이드 여러분이 출력 형태를 보셨을 때 어느 정도의 크기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지를 잡으셔야 되는데, 기준을 말씀드린다면 이 글자가 끝나는 점선이 좀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제일 무난하실 거예요. 점선이 밑에 보이는 정도로.
자, 그 다음에 도형을 하나 더 선택을 해야 돼요. 복사를 이제 똑같은 도형이기 때문에요. 하나를 복사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왕이면 수직으로 복사하시는 방법. 자,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에 더하기가 붙는데 이게 복사의 의미인데 그대로 아래쪽으로 수직으로 복사하기 위해서는 쉬프트 키를 같이 눌러요. 자, 컨트롤과 쉬프트를 동시에 눌러서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십니다. 그러면 도형이 똑같은 위치에 조금 아래쪽으로 복사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도형을 색을 좀 바꾸셔야 구분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리기 도구 서식 누르십니다. 그리기 도구에 서식 누르셔서 도형 스타일에 도형 채우기에 가셔서 하나를 선택하시는데 이때 색은 이미색이라는 건데 이 안에 쓰여질 글자가 파란색이기 때문에 파란색이 아닌 색을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저는 이제 이미색 연한 파랑으로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양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똑같은 도형인데 위에 있는 도형이 조금 작지요. 자, 이럴 때 크기 줄이는 방법은요. 자, 이 양쪽 세로선 중간에 있는 조절점에서 그냥 드래그하면 이쪽도 줄여야 되고 또 이쪽도 줄여야 돼요. 자, 같은 비율로 줄이는 방법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 조절점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왼쪽으로 적당히 드래그 해주시게 되면 보시면 같이 양옆이 같이 줄어든 걸 보실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키보드의 방향키로 움직였습니다. 방향키로. 자, 되셨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뒤에 보시면 이 그 점선 사각형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의 도형 글자가 텍스트 상자가 맨 위에 올라와야 글자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선 부분을 좀 남겨 놓은 건데요. 점선 부분을 선택을 하셔서 그리기 도구에 정렬 그룹에 가시면 앞으로 가져오기,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하시면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라는 글자가 도형 맨 위로 올라옵니다. 물론 지금 그리신 도형 두 개를 선택해서 뒤로 보내셔도 상관없지만 맨 밑에 있는 이 도형을 위로 올리시는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키보드 방향키로 이렇게 조금씩 올렸습니다. 적당히 이 도형 안에 글자가 들어갈 수 있게. 근데 지시사항 중에 이 제목은 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맑은 고딕에 40의 파랑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이 작업 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근데 여기다가 목차라고 쓰시면 큰일 납니다. 목차라고 쓰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 상태로 홈 메뉴 누르시고 맑은 고딕 40, 그 다음에 글자 색은 파랑으로 지정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2번 슬라이드에서는 목차라고 쓰고 3번 슬라이드에는 기능경진대회 소개라는 제목을 각기 다르게 입력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단 도형 완성했고요. 왼쪽 하단에 로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로고 집어넣는 방법은요. 삽입하는 방법은요. 자, 삽입 메뉴에 그림 있습니다. 이미지 그룹에 그림 눌러주시면 문서라는 기본 폴더에 ITQ 폴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ITQ 폴더에 가면 픽처라는 폴더가 기본적으로 있지요. 그래서 그 픽처 폴더에 가면 로고 1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삽입하시고요. 이게 이 그림을 왼쪽 하단에 배치해야 되는데 문제지하고 좀 다른 거는 이 배경이 지금 회색 배경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회색 배경을 투명하게 없애라 이런 문제가 나오죠. 자, 그러면 그림 도구 서식. 자, 이 그림 도구 서식은 자, 보세요. 빈 곳이 눌러져서 그림의 조절점이 없으면 그림 도구라는 것이 활성화되지 않아요. 그림이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만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 도구 서식에 보면 조정 그룹이 있어요. 그 중에 색 메뉴 버튼 누르셔서 밑에서 두 번째 투명한 색 설정이라는 메뉴를 누르십니다.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 잘 보시면 이렇게 회색이 있는 그 부분에 와서 클릭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걸쳐 주시면 엉뚱한 색이 투명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회색 부분에 와서 클릭을 해야 주변에 회색 부분이 투명하게 취소가 됩니다. 설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옮겨 오시는데요. 그림 크기가 그대로 가면 너무 커요. 그래서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조절하는 키. 자,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이 조절점을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우리가 아까 이 도형 크기를 양옆을 동시에 줄일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 했고요. 지금 쉬프트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라는 건 가로와 세로 그림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가장 보기 좋게 조절하는 것이 바로 쉬프트 키를 누르고 드래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력 형태 문제를 보고 여기가 이쯤에 있어야 되겠다, 조금 더 내려가야 되겠다, 올라가야겠다, 이걸 가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고 하나 삽입했고요. 배경 투명하게 했습니다. 위치 배치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번호 삽입하셔야 됩니다. 자, 이 번호를 삽입을 하실 때는요, 자, 위에 보시면 삽입 메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 그룹에 보면 머리글, 바닥글. 자, 그러면 슬라이드 번호 앞에 체크 포인트 누르시고 여기서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을 눌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머지 슬라이드는 번호가 넘버링이 되고 표시가 되더라도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하지 않음으로 해 놓으셔야 되죠. 지문에 우리가 전체 구성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모두 적용 눌러주시고 여기에 번호 지금 표시 안 됩니다. 그냥 놓으시고요. 그럼 작업 다 끝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상단에 슬라이드 마스터 메뉴를 누르시고 오른쪽 끝에 보면 마스터 보기 닫기를 반드시 누르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작업 들어가시면 안 돼요.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서 나오시면 자, 6개의 슬라이드 중에 첫 번째 제목 슬라이드를 제외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보세요. 로고 들어갔고요. 번호 표시 됐습니다. 자, 번호가 지금 잘 보이지가 않아서 조금 진하게 표시를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수정을 하셔야 되겠죠. 자, 수정하실 땐 다시 보기 메뉴 누르시고 마스터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를 누르십니다. 네, 그리고 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제목 슬라이드를 눌러놓고 작업을 하셨죠. 그러면 이 샵 기호가 있는 이 부분이요. 여기가 슬라이드 번호죠. 자, 그 부분을 클릭하시거나 또는 드래그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이렇게 드래그. 네, 객체 자체를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편하세요. 자, 글자가 너무 작으니까 선택하셔서 홈 메뉴 가셔서요. 네, 진하게. 그 다음에 글자 색은 검정색으로. 자, 요 정도만 해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 마스터 보기 닫기. 그럼 조금 진하게 해서 잘 보이시죠? 이렇게 우리가 마스터 설정 전체 구성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점수가 바로 60점이죠. 이제 그러면 다음은 이제 1번 슬라이드, 표지 슬라이드 작성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